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축구를 좋아해서 이제 학부 때는 수학을 전공했었는데 좋아하는 축구랑 이제 제 뭔가 이공계 백그라운드를 전복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축구 데이터 분석이 그런 분야라는 그런 두 분야의 접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축구 데이터 분석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할 논문은 어, 제 축구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 Action Speaks Louder Than Goals: Valuing Player Actions in Soccer라는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논문 발표를 제가 뭐 따로 준비를 한 건 아니어가지고 좀 발표가 매끄럽지 않을 수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발표 자료는 제가 같은 논문을 예전에 다른 데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때 썼던 발표 자료를 다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벨기에 KU 루벤이라는 대학교의 컴퓨터 사이언스 디파트먼트에서 스포츠 데이터 분석만을 연구하는 연구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에 KDD라는 데이터 마이닝 분야에서 제일 높은 학회 중 하나에 나온 논문이고 거기서 어플라이드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에서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데이터 분석뿐만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응용한 모든 논문 수백 편의 논문들 중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은 거니까 이제 좀 음, 뭐라고 할까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두 가지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은 이 논문은 이제 축구 선수의 온더볼 이벤트를 기록한 이 이벤트 데이터를 분석한 논문인데요. 이 이벤트 제가 저번 발표 때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이제 요새 학계나 산업계에서 쓰이고 있는 축구 데이터의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공을 가진 선수들의 동작을 기록한 이벤트 데이터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사람이 경기를 직접 보고 이벤트가 언제 발생했고 누가 이 이벤트를 발생시켰고 이벤트가 어느 위치에서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수기로 기록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시점에 모든 선수들의 위치가 담긴 트래킹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트래킹 데이터는 그 선수의 몸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부착하거나 아니면은 경기 영상에서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해서 선수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수집을 하게 되는데 이런 트래킹 데이터가 굉장히 수집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대량으로 수집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는 이벤트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결과들이 주를 이루었고요. 최근에는 좀 트래킹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좀 스포츠 데이터 분석 초창기에 나온 논문이어서 이벤트 데이터를 이용한 논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두 가지 컨트리뷰션을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여러 어, 데이터 수집 업체에서 이제 서로 각자 다른 형태로 이벤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뭐 팀에게 제공을 하거나 공개를 하거나 이렇게 됐는데 이벤트 데이터의 형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업체가 수집했는지에 따라서 그 분석하는 뭐 코드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달라져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 주요 데이터 프로바이더들이 수집한 그 데이터를 같은 형태로 전처리하는 스패들이라는 방법론을 먼저 제안을 했고요. 스패들은 사커 플레이어 액션 디스크립션 랭귀지. 그래서 축구 선수들의 온더볼 이벤트를 표현하는 어떤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VAEP라고 해서 이렇게
같은 형태로 전처리 된 축구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선수가 각각의 액션을 할 때 팀의 득점 확률을 얼마나 증가시키고 실점 확률을 얼마나 감소시켰는지를 이제 머신러닝 모델로 추정함으로써 선수의 경기에 대한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 두 번째인 VAP가 메인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이 VAP를 뭐 베이스라인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더 추가 연구를 하기 위한 그런 그 방법론으로 기저 방법론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패들부터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면은 이제 스패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이 2019년 당시에 좀 가장 메인 데이터 프로바이더였던 옵타 스포츠라는 곳이랑 와이스카우트, 스태츠밤 이 세 개의 회사들의 데이터를 같은 형태로 전처리하는 방법론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데이터를 그 수집해서 정리하는 방식이 세 회사가 전부 다 다릅니다. 뭐 어떤 회사는 이제 회사마다 예를 들면은 음, 이제 축구 경기에서 이벤트 카테고리들이 있을 텐데 뭐 패스든 슛이든 드리블이든 태클이든 근데 이제 세 회사가 사용하는 그 이벤트 카테고리의 셋이 전부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에 뭐 예를 들면 성공 실패를 판단하는 규칙 같은 것도 다 다를 것이고 그럴 텐데 이제 그 이벤트 어떤 어노테이션 룰을 서로 다른 어노테이션 룰로 수집된 이벤트들을 같은 형태로 처리하는 규칙을 이제 이 논문을 통해서 공개를 했고요. 어, 간단하게 어떤 어트리뷰트들이 있는지 소개를 드리면 이벤트의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 그리고 시작 위치와 종료 위치, 그리고 이벤트를 수행한 선수, 이벤트를 수행한 선수가 소속된 팀, 그리고 이벤트의 유형, 그리고 이벤트를 어떤 신체 부위로 했는지, 그리고 그 이벤트가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에 대한 그런 플래그, 이 정도를 이제 그 모든 유형의 데이터로부터 추출을 해서 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의 유형 같은 경우는 이 세 개의 데이터 프로바이더들이 서로 다른 이벤트 카테고리 체계를 가지고 레이블링을 했지만 이 아래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표와 같은 그런 유형들로 다 통일을 해서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처리된 이벤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VAP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제안을 했는데요. VAP 프레임워크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그 축구 데이터 분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실 익스펙티드 골을 모든 액션에 대해서 확장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익스펙티드 골 같은 경우에는 슈팅 데이터들만 가지고 슈팅을 어떤 위치에서 뭐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에 따라서 득점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각 슈팅이 득점으로 이어질 확률 값을 추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VAP 같은 경우는 그 아이디어를 슈팅뿐만 아니라 뭐 패스, 드리블 이런 모든 언더볼 액션에 대해서 확장을 해가지고 이 액션을 했을 때 근미래의 득점 확률이 어떻게 됐는지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부터 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이제 경기 전체 동안 발생한 이런 액션의 시퀀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 경기 시작할 때부터 현재 액션까지 지금 발생한 액션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시점에 대해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액션의 시퀀스를 게임 스테이트라고 정의를 했을 때 그 현재 게임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금밀의 득점이 발생할지 안 발생할지에 대한 확률을 추정할 수가 있다면
그 추정된 확률을 가지고 각 액션의 가치를 산출하겠다는 게 이 VAP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상태가 주어졌을 때 근미래의 득점을 할 확률과 현재 상태가 주어졌을 때 근미래의 실점을 할 확률을 뭐 추정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추정하는지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 현재 상태 SI가 주어졌을 때 근미래의 득점이 발생할 확률을 뭐 P squares라고 하고, 근미래의 실점을 할 확률을 P concede라고 하면은 어 이제 i번째 액션 AI는 상태를 SI-1에서 SI로 바꾼 액션이 되잖아요. 선수가 액션을 함으로써 공의 위치라든지 선수의 배치가 달라져가지고 상태가 바뀌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액션을 하기 전에 근미래 득점 확률이랑 액션을 한 후의 상태에 대해서 근미래 득점이 발생할 확률이 상태가 다르니까 그 확률도 달라지게 될 것인데, 이때 그러면 이 두 상태에 대한 근밀의 득점 확률의 차이를 이 i번째 액션이 창출한 가치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오른쪽 그림에서 이 4번 메시의 드리블이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드리블 한 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메시가 드리블을 하기 전에는 이 상태에서는 근밀의 득점이 발생할 확률이 0.0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100번 정도 있으면은 그중에 득점이 3골 정도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메시가 드리블을 함으로써 공 위치를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서 이제 득점 확률이 이 상황에서는 0.08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까지 왔다면은 같은 상황이 100번 정도 있었을 때 득점이 8골 정도 터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의 드리블이 창출한 가치는 뭐냐면, 드리블을 하기 전에는 득점 확률이 0.03이었던 상태가 드리블을 한 뒤에 근미래 득점 확률이 0.08인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메시의 드리블이 창출한 가치를 0.05라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근미래 실점이 발생할 확률도 추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액션을 하기 전에 근미래 실점 확률과 액션을 한 후에 근미래 실점 확률의 차이로부터 이 액션이 실점 확률을 얼마나 늘렸는지에 대해서도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액션이 득점 확률을 얼마나 늘렸는지랑 실점 확률을 얼마나 늘렸는지를 산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액션의 최종적인 가치는 득점 확률을 늘린 정도에서 실점 확률을 늘린 정도를 뺨으로써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액션이 득점 확률을 많이 늘리고 실점 확률을 많이 줄였을수록 그 액션의 가치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이제 경기 중에 여러 가지의 온더볼 액션을 했을 텐데 그 액션 각각에 대해서 이 VAP 밸류들이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수의 경기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그 선수가 경기 중에 한 모든 액션의 VAP 값을 합산함으로써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또 이제 그 경기 중에 대부분의 선수는 뭐 풀타임을 출전을 했겠지만 일부 선수는 교체 아웃되거나 중간부터 투입됐기 때문에 90분을 다 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선수의 출전 시간 90을 선수의 출전 시간으로 나눠줌으로써 이렇게 출전 시간에 대한 웨이트를 곱해줘서 90분당 평균 레이팅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액션에 대한 가치랑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전부 다 집계해가지고 각 선수가 경기 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산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앞에서 주어진 상태에서 근미래 득점이 발생할 확률과 근미래 실점이 발생할 확률을 추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 VAP를 산출하는 과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 근미래 득점 확률과 실점 확률을 어떻게 추정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미래 득점 확률과 실점 확률은 음,
단순하게 이 오른쪽에 있는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피처들을 머신러닝 모델에 넣고 그 다음에 이 액션이 발생한 후 K개의 액션 안에 득점이 있는지 아니면 실점이 있는지로 학습을 그걸 레이블 삼아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득점에 관한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 액션 이제 현재 시점을 i라고 했을 때 i 플러스 1부터 i 플러스 k번째 발생한 이벤트 중에 득점이 있을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을 이제 모델한테 정답이라고 주게 되고요. 그리고 실점 확률을 추정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이후 K개의 액션 중에 실점이 있으면 1, 실점이 없으면 0 이렇게 레이블을 주고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K는 10으로 넣어서 다시 말하면 각각의 액션에 대해서 이 직후 10개 이벤트 중에 득점이나 실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득점 확률을 추정하는 모델이나 실점 확률을 추정하는 모델에 1을 정답으로 주게 되고 그렇지 않은 액션의 경우에는 0을 정답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벤트에 대해서 정답이 0일 텐데 이제 득점 직전에 발생한 뭐 10개 정도의 이벤트에 대해서만 이 1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델은 이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그 여러 가지의 어떤 수치들을 머신러닝 모델에 집어넣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금일의 득점이 발생하더라 안 하더라라는 것을 정답으로 줌으로써 그럼 이제 모델이 0에서 1 사이에 그 금일의 득점이 발생할지 안 할지에 대한 확률 값을 추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득점이 발생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금일의 득점이 발생한 액션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1이 되기 때문에 그 모델이 내뱉는 확률 값이 1에 가까워지도록 학습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액션에 대해서는 그 모델이 출력하는 확률 값이 0에 가까워지도록 학습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현재 상황이 얼마나 득점이 발생할 것 같은 상황인지가 0에서 1 사이의 확률 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이 이제 어떤 피처들을 입력으로 받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지금 그 이벤트 데이터만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을 잡지 않은 선수들의 위치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공을 가진 선수의 그러니까 그 온더볼 이벤트의 시작과 종료 위치 그리고 현재 이벤트 발생 시점이 경기 시작으로부터 얼마나 지나왔는지, 그 경기 시작하고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이런 것들이 피처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벤트가 뭐 패스인지 드리블인지 슈팅인지 태클인지 이런 액션 타입에 관한 정보, 그리고 앞에 이제 스페들의 어트리뷰트로 또 뽑아져 나온 그 이벤트를 수행한 신체 부위, 그리고 이벤트의 결과, 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스패들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현재 이벤트 발생 위치로부터 상대 골대까지의 거리와 각도, 그리고 이제 직전 액션으로부터의 거리와 그 다음에 직전 액션과 지금 액션의 시간 차이 이런 것들이 또 계산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경기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액션도 근밀의 득점으로 발생할지 안 할지에 대한 확률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경기 상황에 대한 피처도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음, 현재 액션을 하기 전에 그 공격한 팀이 득점한 골수 그리고 수비하는 팀이 득점한 골수 그리고 양 팀의 득실 차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팀이 이기고 있으면은 뭐 동일한 상황에서도 굳이 빠르게 상대 골대 쪽으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소유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금밀의 득점이나 실점이 발생할 확률을 추정을 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그 액션이 경기 상태를 바꾸게 되면서 그 금밀의 득점이 발생할 확률을 바꾼 그러니까 금밀의 득점 발생 확률의 변화량으로 액션의 가치를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선수가 이제 경기 중에 발생시킨 모든 액션의 VAP를 집계해서 그 선수의 경기의 기여도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판단한 선수의 경기별 기여도가 실제 우리의 직관과 얼마나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선수들의 경기당 평균 기여도를 산출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표는 2017-2018 시즌에 EPL에서 경기당 평균 VAP가 가장 높았던 선수들을 추출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산출된 랭킹을 이제 전통적인 어떤 플레이어 랭킹 매트릭에 해당하는 득점 순위라든지 아니면 도움 순위 같은 것과 비교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 이제 이 VAP를 기반으로 산출한 선수 랭킹이 실제 그 선수의 몸값과 훨씬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결과를 여기서 논문에서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득점 톱10과 실점 톱10에 뽑혀진 선수들의 어떤 시장 가치를 보면은 뭐 이제 득점 톱10에 뽑혔지만 시장 가치가 굉장히 낮은 선수들도 있는데 도움 톱10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VAP로 뽑힌 선수들의 랭킹을 보면 이제 득점 랭킹 톱10과 도움 랭킹 톱10보다 훨씬 평균적인 시장 가치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득점 랭킹이나 도움 랭킹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시장 가치가 굉장히 높은 선수들이 뽑혀 있는 거를 보면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시즌의 아자르 같은 경우에는 득점 랭킹은 21위고 도움 랭킹은 122위인데 VAP 랭킹은 전체 4위인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몸값도 EPL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마레즈 같은 경우도 득점 랭킹 34위, 도움 랭킹 11위라서 이 리스트에는 없는데 이제 뭐 VAP 랭킹으로 치면 5위에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득점 랭킹과 도움 랭킹이 전부 다 10위 안에 안 들었는데 이 VAP 랭킹은 톱10 안에 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제 직관적인 네임 밸류도 이 VAP 랭킹에서 뽑힌 선수들이 우리가 EPL에서 잘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들이 이 VAP 레이팅을 통해서 어, 예를 들면은 이제 선수들의 나이나 아니면은 소속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필터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망주를 발굴하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EPL과 라리가에서 21세 이하인 선수들 중에 VAP가 높은 선수들을 추출한 결과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표는 프랑스 리그, 러시아 리그, 벨기에 리그에서 VAP가 높은 21세 이하 선수들을 추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추출된 선수들의 리스트를 보시면은 레시포드, 알렉산더 아놀드, 덴벨레 이런 선수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선수들이 지금은 굉장히 좀 톱 클래스 선수로 성장을 한 걸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대 리그 외에 있는 뭐 3대 리그? 프랑스 리그는 5대 리그니까 그 외에 있는 리그에서 뽑힌 선수들을 보더라도 다비드 네레스, 메이스 마운트, 뭐 말콤 은바페, 데용 이런 선수들이 뽑혔는데 이 선수들도 역시 이제 더 큰 선수로 지금은 성장을 해서 어, 몸값이 훨씬 높아져 있는 것을 볼 때 좀 이런 제대로 된 선수 평가 매트릭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각각의 액션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액션이 어떤 타입이었는지에 대한 레이블도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의 액션 타입별로 추출된 VAP를 집계를 해보면 또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선수가 패스를 통해서 추출한, 그러니까 패스를 통해서 창출한 가치, 크로스를 통해서 창출한 가치, 드리블을 통해서 창출한 가치, 슈팅을 통해서 창출한 가치, 이런 것들을 나눠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쿠티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마르나 덴벨레 같은 선수들보다 패스를 통해서 창출한 가치가 높고, 그리고 또 슈팅을 통해서 창출한 가치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네이마르 같은 선수들은 쿠티뉴보다 뭐 패스나 슈팅을 통해서는 가치를 덜 창출하지만 드리블을 통해서는 가장 높은 가치를 창출한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의 예시도 아자르 같은 경우는 패스나 드리블을 통해서 이제 다른 선수들보다 많이 가치를 창출을 하고, 호날두는 아자르 같은 선수들보다 패스나 드리블을 통한 가치 창출의 정도는 적지만 슈팅을 통해서 훨씬 많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수가 어떤 액션을 더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VAP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선수들이 이제 경기 중에 기여를 하는 방법이 조금 소량의 가치를 가진 액션을 많이 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액션의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이제 하는 액션의 평균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기에 기여하는 바가 큰 선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드필더 같은 경우는 패스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패스의 경기 기여도는 뭐 0.01, 0.02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액션의 숫자는 많지만 그 액션의 평균 가치는 작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살라나 케인 같은 공격수들은 공을 만지는 액션의 횟수는 적지만 이제 한 번 액션을 하게 됐을 때 뭐 슈팅 같은 식으로 한 번에 큰 가치를 창출하는 액션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경기에 많이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액션의 숫자와 그 다음에 액션당 가치를 플랫을 해봄으로써 선수가 어떤 방식으로 경기에 기여하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개가 모두 높은,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한 값이 높은 선수가 결국에는 이제 더 뛰어난 선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맨 왼쪽 그래프의 메시를 보시면은 이제 그 메시의 그 경기당 액션과 액션의 숫자를 곱한 값이 약간 다른 선수들과는 완전히 다른 아웃라이어 느낌으로 오른쪽 위에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 VAP를 통해서도 메시는 약간 압도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이제 KDD에서 직접 발표한 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데이터였던 뭐랄까 통계량을 제대로 산출을 하려면은 메시를 빼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모델에 따르면은 이제 오래된 논쟁인 메호 대전도 그냥 이 VAP에 따르면 메시의 승리로 끝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 남은 부분은 이제 모델을 학습할 때 어떤 모델을 선택했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피처들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 결과이고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피처를 사용했을 때 성능이 제일 좋고 그 중에서 뭐 위치 관련된 피처를 사용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뭐 액션 유형에 대한 피처를 추가했을 때 성능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여러 개의 모델, 뭐 예를 들면 캣부스트, 로지스틱 리그레션, 랜덤 포레스트, 엑스지 부스트 각각을 이제 모델로 사용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정리를 해두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캣부스트라는 모델을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기존의 익스펙티드 골 모델은 그 슈팅의 득점 확률만 추정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 VAP는 모든 뭐 패스나 크로스, 드리블, 슈팅 이런 모든 유형의 액션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컨트리뷰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 상태에 대해서 근미래에 득점이 발생할지 또는 실점이 발생할지에 대한 확률을 추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얼마나 위협적인 상황인지를 정량적으로 산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VAP, 액션별 VAP를 다양한 방법으로 집계함으로써 이제 실제 축구 직관과 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추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개 드렸던 것처럼 선수의 경기 전체의 기여도를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이가 많거나 적은 선수들 중에서 어떤 선수가 더 잘하는지 비교를 해본다든지 예를 들면 포지션별로 선수의 기여도를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액션 유형별로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집계를 함으로써 그 선수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게 마지막 컨트리뷰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계점은 앞에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의 이벤트만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위치에서 발생한 이벤트여도 주변 선수들이 어떻게 서 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될 텐데 그것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논문에서 언급된 한계점인데 그 서로 다른 리그에 있는 선수들을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더 쉬운 그러니까 리그에 소속된 팀들의 수준이 더 낮으면은 그 선수가 경기에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은 EPL에 있는 선수가 경기당 평균 0.6의 VAP를 창출을 한 거랑 벨기에 리그에 있는 선수가 경기당 평균 0.6의 가치를 창출을 한 거랑 그게 또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가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숫자상으로는 이제 어쨌든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숫자를 다른 리그에 대해 서로 다른 리그의 선수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리그에 소속된 선수라도 이제 서로 다른 클럽에 있는 선수들의 VAP 레이팅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약간 이제 완벽하진 않다는 것도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강한 팀에 있을수록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똑같은 상황에서 더 높은 음, 그러니까 똑같은 액션이라도 더 높은 VAP 밸류를 얻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잠시만요. 동일한 상황에서 완전히 똑같은 액션을 하게 되면은 VAP 밸류는 똑같을 텐데, 그러니까 그 VAP 밸류가 높은 액션을 하게 되는 상황을 강한 팀일수록 더 많이 맞이하기 때문에 그 선수의 VAP 밸류가 오버 에스티메이트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같은 리그여도 소속 팀에 따라서 그 VAP 밸류가 오버 에스티메이트 되거나 언더 에스티메이트 되기 때문에 완전히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오랜만에 이 발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발표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